네, 새로운 확진자는 511명, 수능을 하루 앞두고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. 대부분 국내 발생입니다. 이 수도권에서는 어학원과 고등학교, 콜센터, 홈쇼핑 업체 등에서 확인됐습니다. 이 충북 청주에서는 화학회사, 이 대전의 주점, 전북 군산의 아파트 보수업체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.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470여 명 정도인데요. 환자 수만 보면 전국 2.5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 위중증 환자는 100명을 넘었는데 곧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59개 남았습니다. 전국의 자가격리자도 7만 명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정부는 당장 국립중앙의료원의 중환자 병상을 30개 늘리고 경증 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도 6곳 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시민들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여전히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.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학원에서 수강생 등 최소 18명이 확진됐습니다. 해당 학원엔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렵고 수강생 간 거리 두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학생과 강사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강의의 특성상 비말 발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강남구의 한 콜센터에서도 최소 9명이 확진됐는데 역시 환기가 불충분했고 일부 직원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처럼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해 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했던 곳에서조차 방역 허점이 나타난 겁니다.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.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감소 추세로 2주 전과 비교하면 약 23% 줄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 8월 2주 만에 25.2% 줄었던 것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정부는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공감대와 자율적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확진자 증가세를 뒤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하면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.